사연이 여기 다 적혀 있습니다. 자, 예건님 면목동에서 오셨고요. 자, 이제는 자, 토요 정모 라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월의 마지막 날. 자, 어쩌다 보니 토요 정모라방에서 하는 분석이 예측처럼 돼가고 있는데, 자, 예측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 이러이러한 12월에 위험 요소가 있다. 이렇게 들으시면 됩니다. 거의 잘 맞기는 하는데, 요 위험 요소들을 잘 넘어가야지 12월 달에도 더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케이. 자, 오케이. 자. 이영란님 안녕하시고, 자, 토요 정모라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투자 스토리에 반갑습니다. IMF 때부터 투자를 해오고, 이코노믹스, 파이낸스, 어카운팅 등등을 공부하고 있는 미트리 마을 이장이고요. 제 채널은 예능 일륜 종합 엔터테인 방송입니다. 주식은 참고해 주시고요. 네, 교육 방송이죠. 네, this channel is for entertainment purpose only. I'm not a financial advisor. 자, 안녕하세요. 오늘 토요일 정모라방이고요. 예, 토요일마다 장기적인 분석을 드립니다. 평일에는 이제 그날 소식 들려드리느라고 좀 바쁜데 토요일날 좀 장기적인 얘기를 드리는 날이고요. 자, 2024년 앞으로는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민첩하게 잘 행동을 하시면서 떨어질 때마다 줍줍을 잘 하셨으면은 2024년에 수익률이 굉장히 좋을 걸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자, 20% 이상씩은 다 수익을 내셨을 거라고 보죠. 왜냐면 지수가 그만큼은 올랐기 때문이죠. 자, 2024년, 자, 일단은 미국의 자산들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자, USSS outpace rest of world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 세계 어떤 주식들보다도 미국의 자산들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자, 돈이 유럽을 떠나서, 돈이 아시아를 떠나서, 남아메리카를 떠나서, 예, 북극을 떠나서, 자, 돈이 다 미국으로 몰렸습니다. 미국밖에 믿을 데가 없었던 거죠.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고 중국에서 돈은 다 빠져나오고, 미국의 달러가 높으니까 이제 다른 나라의 자산 가치가 떨어지고, 유럽은 침체를 겪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으로 돈이 들어오고, 돈이 자꾸 미국으로 들어오니까 미국 자산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예, 그 중에서 살만한 게 수익을 잘 내는 빅텍이라고 생각해서 빅텍을 많이 끌어올렸고 나스닥이 많이 올랐습니다. 자, 미국의 라지 캡이 최고의 해로 이제 달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997년 이래로 가장 최고의 해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올해만큼은 수익을 많이 냈어야 되는 거죠. 예, 향후 뭐 내년부터 해서 까먹는 한이 있어도 이렇게 많이 벌어놔야지 이제 어떤 해에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수익이 평균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올해 20%, 내년 10% 빠져도 평균적으로 10%씩은 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역사적 이제 일단은 데이 트레이더들도 돈을 많이 벌고 있대요. 네, 그래서 장기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단타죠. 예, 데이 트레이더들, 자, 월가의 트레이더들도 역사적인 지금 수익을 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다들 수익을 잘 냈기 때문에 수익 실현을 지금 하면은 세금을 많이 낸다는 거, 자, 이런 거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스페큘레이티브 벳, 그래서 뭐 3배짜리 레버리지 ETF부터 암호화폐 크립토까지 해가지고 다들 뭐 추측성 투자 뭐 이런 것들을 거의 도박성이죠. 이렇게 하면서 데이 트레이더들도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다고 합니다. 물론 콜옵션이나 풋옵션 이런 거 사가지고 돈을 더 많이 벌었겠죠. 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 자체가 대단해요. 자, 그래서 미국으로 돈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인플로우, 돈이 들어온 걸 인플로우라 그러죠. 미국 자산으로 돈이 들어온 게 이만큼입니다. 자, 현재까지 4,040억 달러가 들어왔어요. 한국에서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죠. 예, 4,040억 달러가 들어갔고, 한 달 동안만 지금 들어온 게 1,094억 달러가 미국으로 들어왔습니다. 한국에서도, 자, 미국으로 들어왔고, 유럽에서 들어왔고, 오히려 유럽은 빠졌어요. 자, 525억 달러가 빠져나갔습니다. 영국도 빠져나갔어요. 239억 달러가 빠져나갔고, 일본은 조금 늘었습니다. 다행히. 일본은 여러 가지 정책을 잘 피면서 133억 달러가 들어왔고요. 네, 그 다음에 어디 이제 중동 쪽인 것 같죠? 예, 이쪽은 좀 들어온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미국이 자 어마어마하게 수혜를 지금 입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벌스아이 뷰를 좀 멀리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는 prefer US, we much prefer the US. 우린 미국을 선호한다. 다들 미국을 좋아해요. 자, 그래서 캘라인 쇼라는 분이 피델리티에서 나와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건 이유가 그냥 미국이 그냥 좋은 게 아니죠. earnings growth is going to be strong still이죠. 수익을 기업들이 잘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빅텍들을 보면은 뭐 반도체도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죠. earning growth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테크주 위주로 소프트웨어, 자, 이런 것들 중심으로 해서 서비스 종목들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온, 그렇죠. 자, 그래서 the year 2024 is set to enter Bulls Hall of Fame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2024년에 지금 이 불마켓이 홀 오브 페임에 들어갈 거다. 그래서 역사적인 2000년대 들어서서 가장 많이 오른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12월까지 만약에 더 올라주면은 그 이전에 어떤 해보다도 더 올라가게 되는 거죠. 지금 11월까지니까. 자, 그거를 깰까 말까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S&P 500이 올해 들어서 27%가 올랐죠. 네, 나스닥이 30%가 올랐죠. 자, 다우도 안 오를 줄 알았습니다. 다우로스는 진짜 요때까지만 해도 안 오를 줄 알았어요. 요때가 이제 8월 5일날 블랙 먼데이였는데, 자, 그때만 해도 0%였습니다. 거의 0%에 가까웠는데 결국 다우도 그 이후로 올랐고 러셀도 오르면서 결국 19%, 20%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기본적으로 20% 수익을 내는 해였죠. 그래서 다 20% 이상은 다 수익을 냈을 거라고 봅니다. 예, 테슬라도 뭐 39%씩 올라가고 이랬으니까 뭐 엔비디아야 뭐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자, 150% 이상 올라온 것 같은데. 자,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S&P 500이 지금 목표 주가를 거의 달성을 하고 있어요. 자, 지금 전문가들이 처음에 2014년 시작할 때 내놓은 거를 수정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까지 해내면서 결국에는 6,100까지 올렸는데 그 6,100 근처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골드만삭스 6,000은 이미 넘어갔죠. 이런 상황에서 내년도 목표 주가도 더 올리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에버코아 6,600, UBS 6,200, 골드만삭스 6,500, 모건 스탠리 6,500, RBC 캐피탈 6,600, 도이치뱅크 7,000, 뱅크 오브 아메리카 6,666. 자, 월가의 마지막 베어죠. 곰이라고 하는 JP 모건도 결국 4,500에서 6,500 우리 2,000포인트나 올려버렸습니다. 내년도가 다 좋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6,100도 아무렇지도 않게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관들은 이제 주가 올라가니까 본인들도 이제 면목이 안 서죠. 요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올해 초에 기관들이 가장 높게 내놓은 게 5,400이었습니다. 그래서 야데니 리서치에서 내놓은 5,400이 가장 높았죠? 네, 근데 지금 6,000이 넘어갔습니다. 다 틀렸습니다. 자, 기관들 말은 믿을 게 못되죠. 그래서 이렇게 뭐 2025년에 이제 이만큼 올라간다 그러는데 진짜 이렇게 올라갈지도 더 올라갈지 더 떨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자, 일단은 그런 분위기를 타고 일단은 진실은 거짓보다 늦게 온다 그러죠. 진실은 거짓보다 늦게 옵니다. 지금 있는 거는 미디어가 만들어내거나 기관들이 만들어낸 현상이고 결국에는 이제 적정 주가대로 이제 옮겨갈 것 같아요. 네, 그런 생각인데, 자, 일단은 시간이 좀 걸립니다. 지금 모멘텀은 그냥 일단 월가가 만들어 놓은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모멘텀 타고 지금 주식시장이 너무 좋은 상황이죠. 꺼질 것 같다. 자,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S&P 500은 53번째 자, 기록을 갱신을 했죠. 네, 이렇게 갱신을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뭐 이게 이번만 그런 건 아니에요. 2020년 코로나 터졌을 때 그때 회복하면서 2021년에 70번이나 올라갔고요. 자, 기록을 갱신했죠. 2017년에도 62번. 뭐 2013년, 14년에 정말 많이 올랐어요. 제 포트폴리오도 그때 많이 올랐는데 45번, 53번 정도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자, 그만큼 기록을 갱신을 잘 하고 있는데 이유는 11월 5일이었죠. 네, 대선에서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주식시장을 많이 끌어올려 준 겁니다. 근데,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불안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트럼프가 당선되고 확 올라오긴 했지만, 6천까지 올라왔지만, 그 뒤로 다시 떨어졌었죠. 6천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5,800대까지 내려왔나요? 예, 그래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온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이유는 이제 트럼프가 이제 지명한 사람들이 이제 조금, 본인의 이제 팬들이죠. 예, 그래서 좀 적절하지 못한 사람들을, 고용을 하면서 조금 문제를 일으켰고, 그리고 트럼프가 이제 관세를 올리겠다, 이제 이런 위협을 계속하고 있었죠.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 관세도 10% 올리고, 그 다음에 멕시코나 캐나다한테 25%나 관세를 올리고, 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어서 잠깐 풀백이 한 2.5%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지금 뽑는 사람들 자체가 이제 트럼프의 극단적인 그런 정책을 옹호하는 사람들로 지금 들어왔죠. 예, 제이미슨 그리어라고 미국 무역 대표부에 새롭게 뽑은 요 분이죠. 자, 요 분도 그 이전에 로버트 라이트이어라고 트럼프 일기 때 저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극단적인 무역 정책을 폈던 사람입니다. 자, 요 사람이 다시 요 사람의 제자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요 사람이 이어가면서 극단적인 정책이 계속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잠깐 밀렸었어요. 자, 그래서 extreme disconnect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요게 어떤 반향을 일으키냐면 미국에서 관세를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미국에서 관세를 올리면 미국의 물가가 올라가지만 미국만 올리진 않습니다. 미국에서 보복 관세를 올리면 반대쪽 중국이든 유럽이든 다시 올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aggressive US tariff increases are met by a large scale retaliation 그러는데 보복이 들어올 수도 있다. 미국에서 관세 올리면 다른 나라도 올리면서 보복 관세가 들어오죠. 네, 그래서 카운터베일링 메저들이 들어옵니다. 자, 그런 상황이 지금 염려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중앙은행들이 다시 이제 또 미국만 관세를, 그러니까 금리를 내리는 게 아니라 본인들도 이제 막 내리고 이제 이런 상황이고, 자, 그러면서 이제 미국한테 오히려 거시경제적으로 좀 불안한 상황을 좀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다른 나라도 이제 금리 조절이라든지 이런 통화 정책을 펴가면서 본인들의 이제 나라의 경제를 좀 부흥시키려고 더 노력을 하죠. 그러면 미국이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렇게 되면은 다른 나라들이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라 돈이 그런 나라로 지금 다시 빠져나갈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들도 계속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Rush to Billion Maybe, 자, Asian Stocks, 이제 Best Defense from Trump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이제 밸류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도 마찬가지고 싱가포르도 마찬가지고 일본을 따라서 구조 조정을 계속하면서 증시를 부양하려고 지금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데를 다시 끌어올리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자, 요런 것들이 오히려 미국한테 역풍을 좀 불어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자, 미국에 비해서 지난 10년 동안 아시아 증시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2010년부터 보시면은 제대로 한 게 없습니다. 거의 박스권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자, 일본 빼고는. 일본은 구조 개혁을 잘 하면서 이번에 다시 많이 올라왔는데 다른 나라 증시들은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우려 때문에 주식시장이 약간 풀백이 있었는데 이제 지난 한 2주 정도에 걸쳐가지고 다시 주식시장이 반등을 했습니다. 자, 이유는 가장 중요하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요 분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달러가 떨어지는데 지금 스캇 베센트죠. 그래서 재무부 장관이 헤지펀드의 운영자인 경제나 이 주식시장이나 자산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의 스캇 베센트가 임명이 되면서 트럼프의 극단적인 정책을 완화시켜 줄 거다. 자, 이런 희망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보다는 요 분에 좀 집중을 하면서 요 분이 모든 무역 정책이라든지 통화 정책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자, 이제 조금 덜 극단적인 정책으로 나아가지 않겠냐. 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아무튼
자, 요것 때문에 이제 주식시장이 다시 이제 불이 지펴지면서 6천을 뚫고 이제 올라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이유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대표적이었죠. 다른 저평가되어 있는 유럽에 투자를 해야 된다. 뭐 아시아에 투자를 해야 된다. 자,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왔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11월 중순까지 조금 이제 밀렸었죠. 주식시장이. 자, 그거가 이제 최근에 실패를 했다. 자, 그런 얘기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지금 트럼프가 당선된 거 자체가 요분이 오면서 거의 이제 중화가 되는 그런 상황이고, 원래 미국의 거시경제 흐름대로 이제 기업들이 실적을 잘 내고 금리를 인하하고, 자, 요런 방향으로 이제 자연스럽게 간다. 이렇게 생각해서 자, 미국 증시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자, 그래서 MSCI 월드 인덱스에서도 자, 미국 주식이 가장 이제 무게가 많이 나가는 주식이 될 자, 그런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다시 저희가 거시를 봐도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 환경은 되게 안정됐다. 자,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부터는 12월 달은 거시 경제를 다시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리를 많이 올렸다가 지금 두 번, 세 번 정도 내린 그런 상황이죠. 두 번 점포로 한 번 내리고 한 번 더 내렸습니다. 세 번 정도 내려가지고 지금 금리가 아직은 좀 높아요. 5.25에서 지금 세 번 정도 내려서 이제 4.5 정도까지 지금 내려온 그런 상황이죠. 세 번 내리면 맞나요? 네, 그래서 이 정도까지 내려와서, 자, 지금 뭐 물가가 2.7%, 2.8% 이렇죠. 자, 요런 상황에서 아직도 실질금리가 플러스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제에 아직 영향을 미치고 있긴 한데, 소프트 랜딩으로 간다가 지금 가장 큰, 시나리오죠. 그래서 지금 골디락스라고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되게 좋아 보여요. 네, 그래서 실질금리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가 굉장히 잘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시경제적으로도 좀 안정이 됐죠. 이번 주에 FOMC 의사록이 나왔는데 연준 의원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저 뭐 조금씩 내리겠다, 그래주얼리 내리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팍팍 내리진 않지만은 25bp씩 한 번씩은 내리겠다, 그래주얼리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리겠다 이거죠. 네, 한 번에 뭐 이렇게 가다가 50bp 내리고 50bp 내리고 이런 식으로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그래주얼리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떨어뜨리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어차피 내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뭐 물가가 그렇게 이제 트럼프 정책 자체가 완화적으로 좀 가는 그런 상황이면은 물가도 결국에는 이제 잘 잡힐 것 같다, 이제 장기적으로는. 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물가가 안 잡혀도 장기적으로는 잘 잡힐 거다. 자, 의사록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일단은 그런 걸 믿고서 12월 달에 금리를 한 번 더 내려서, 자, 올해는 4번을 내리는 거죠. 66%의 확률을 내리겠다가 조금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내년 5월까지, 원래는 6월이나 내리지 않겠나 했는데 5월에 이제 4에서 4.25까지 자, 2번 정도 내리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9.8%의 확률로.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지금 5월 때까지 6개월 전 거를 미리 반영을 하죠. 요게 4에서 4.25%니까 요거의 중간선이 4.125 정도 되죠. 4.125 정도 됩니다. 그걸 반영해서 지금 2년물 채권 금리가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4.16이니까 조금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래서 내년 5월까지 내리겠다고 생각해서 이 정도까지 떨어뜨리고 그 다음은 모르겠습니다. 올라갈 수도 있고, 자, 뭐 박스권에 갇힐 수도 있고, 뭐 더 떨어질 수 있는데, 자, 그래서 이런 기로에 지금 놓여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월요일까지 한 번 더 떨어지면은 어느 정도 중간선까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10년물도 마찬가지죠. 4.17로. 자, 그래서 4.5까지 올라갔던 게 4.17까지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뭐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됐다 그러지만은 지금 거의 뭐 비슷한 상황이고요. 뭐 침체가 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자, 그래서 일단은 미국 경기가 너무 좋아요. 실질 금리가 아직도 플러스인데도 불구하고 GDP가 둔화는 되고 있습니다. 3에서 2.1 잘 둔화가 되고 있죠. 그래서 2.8% 정도 GDP 성장이 되고 있고, 실질 GDP도 2.6 정도 지금 기록을 하고 있고, 자, 미국의 이제 PMI죠. 생산자 지수 자체가 더 올라왔죠. 자, 올해 들어서 가장 좋은 상황입니다. 자, 지금 산업 분야도 좋고, 내구재 주문 이번 주에 나왔는데 0.2%가 더 올라갔죠. 그래서 이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적당하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내구재 주문
주문 3년 이상 쓸 수 있는 거. 자, 그 다음에 실업상 청구 건수도 계속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미국 경기 굉장히 좋습니다. 자, 개인 소득은 또 늘어나고 있어요. 미국 사람들이 돈을 또 잘 벌어요. 0.6%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돈을 잘 버니까 소비도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0.6에서 0.4로 좀 떨어져서 다행이긴 한데 그렇다고 하고 전반적으로 뭐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죠. 소비도 아직까지는 잘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부터 블랙 프라이데이가 시작되고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니까 이제 사람들이 선물 사야 되죠. 소비를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겨울옷도 좀 장만을 해야 되고 이제 약간 그런 상황입니다. 자, 월동 준비도 해야 되고 자, 그래서 자, 일단 지난주에도 얘기 드렸지만 미국인들의 소비자 심리 지수가 너무 좋아요. 지금 이렇게까지 높습니다. 5개월 연속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근원 물가 자체도 더 오르지 않았어요. 지난달하고 똑같이 나왔습니다. 자, 연준 이사록에서도 단기적으로 올라오는 건 걱정 안 한다 그랬죠. 장기적으로는 결국 잘 앵커돼가지고 잘 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자, 물론 이제 한 6개월 연속 뭐 그렇게 떨어지진 않고 있는데 그렇다고 막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다. 갑자기 올라가면 0.5%씩 올라가기도 하는데 지금은 뭐 그렇게 많이 올라가는 상황 아니고 자, 예상대로 나와줬기 때문에 그냥 뭐 단기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PCE 뭐 헤드라인 물가도 0.20%밖에 오르진 않았습니다. 음식값하고 기름값까지 포함한 것도 거의 비슷한 그런 상황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1년치 기대 인플레이션은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결국 자, 좀 떨어질 거다. 자, 1년 내로 더 떨어질 거다. 그 다음에 5년 내로 뭐 더 떨어질 거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좋은 걸 얘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 미국 증시가 6천을 뚫고 올라왔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자,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지금이 고점이냐 아니냐 이제 이런 게 중요한데 자, 곰들. 자, 곰들이 문제죠, 곰들. 자, 이제는 먹을 게 별로 없습니다, 주식시장에. 그쵸? 6천이 넘어가면 먹을 게 없죠. 지금 더 올라봐야 얼마나 더 오르게 6,100까지 오른다 그래도 여기서 몇 프로가 더 올라가겠습니까? 그렇게 많이 올라갈 것 같진 않다 이런 생각이 들죠.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먹을 걸 찾아 나서야겠죠? 어떻게 먹을 걸 찾아 나서야 되는데 이걸 더 끌어올리기는 뭔가 이제 명분도 없고 그냥 곰들은 전략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조금 떨어뜨렸다가 올려야지 먹을 게 있죠. 한번 흔들어 놔야지 개미들이 털려 나가고 좀 이렇게 바닥에서 좀 줍줍하고 그래서 여기서는 약간 공매도나 자 요런 거를 쳐서 떨군 다음에 자 어느 정도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면 그걸 다 줍줍해 가지고 끌어올려야지 자 그래야지 조금 수익이 나는 그런 구조입니다. 저희도 그렇게 따라할 필요는 없는데 자 일단은 그런 위험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달러 가치가 많이 떨어졌어요. 105.83까지 떨어졌습니다. 지금 108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105.83까지 금리랑 같이 잘 떨어졌어요. 달러가 잘 떨어졌죠. 잘 떨어졌습니다. 더 떨어질지 이게 중요한데 떨어지니까 이 말이 나오기 시작했죠. 갑자기 곰들이 아이디어가 되게 좋아요. 자 8월 5일날 블랙 먼데이의 공포를 이용해볼까? 자 곰들이 전략을 짰는데 달러가 마침 떨어졌네. 달러가 떨어졌으면 공포를 어떻게 자아내지? 우리 8월 5일날 써먹은 거 하나 있잖아. 그거 한번 다시 해봐야겠다. 자, 그죠? 자, 그게 뭐죠? 자, 엔캐리 트레이드 정산입니다. 자, 미국 달러가 엔화 대비해서 149엔으로 자, 떨어졌죠? 엔화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갑자기 일본에서 물가가 올라가면서 금리를 올린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자, 그때가 160엔이 넘어가다가 140엔까지 확 가치가 올라가면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을 한다 그러면서 요때였죠. 8월 5일날 블랙 먼데이 주식시장이 폭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엔화가 가치가 떨어지면서 한 156엔 정도까지 올라왔는데 지금 갑자기 확 떨어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난번처럼 150엔은 지금 8월 5일이 한 요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요때였습니다. 자, 거의 150엔이 깨지면서 자, 요때였죠, 요때. 자, 그래서 지금도 딱 그때랑 비슷하다. 자, 딱 요런 얘기가 나오죠. 여기서 자
요 전략이 헤지펀드들이 쓰기 딱 좋은 전략이죠. 네,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이런데. 근데 진짜 이게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이미 됐으면 어제 빅텍들이 확 빠졌어야 되는데 주식이 아무것도 안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달러 가치를 더 떨궈가지고 뭐 이거를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근데 요 짧은 시기에 엔캐리 트레이드 한다고 엔화를 빌렸을까요? 그게 첫 번째 의문입니다. 엔화를 그렇게 빌렸을까요? 그렇게 많이 안 빌렸을 것 같은데. 뭐 전반적으로 안정적으로 엔화가 높게 유지가 된다 이러면은 엔화를 빌려가지고 딴 데다 투자를 했겠지만은 미국 주식도 사고 막 그렇게 했겠지만은 최근에 그런 일 그렇게까지는 안 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그때의 공포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만 왔던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침체 공포, 실업률이 4.3% 올라가고 워런 버핏이 애플 주식 막 팔고 한 7, 8개가 합쳐져서 공포가 왔기 때문에 그런 공포가 있었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때문에만 온 건 아닙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과연 달러 가치가 이렇게까지 떨어질 거냐 이런 문제죠. 과연 떨어질까요? 네, 그 생각도 별로 안 드는데. 자, 아무튼 요거 조금 이용해가지고 미국 미디어에서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해서 아무도 언급을 안 하는데 한국에서는 이거를 언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그런 것도 좀 애매한 상황이죠. 자, 아무튼 요거를 이용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일단은 겪어봐야 아는 거지만은 자, 일단은 자, 요거를 곰들이 지금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다음에 일단은 달러가 떨어지면은 달러가 떨어지면은 사실은 국제적으로 지금 다국적 기업들이 미국 기업들이 많이 이제 달러를 벌고 있는데 사실은 달러가 떨어지면은 국제 기업들은 좋아요. 그래서 엔화가 올라가고 달러가 떨어지면 좋습니다. 그래서 환차손이 안 생기죠. 외국에서 달러 벌어가지고 미국으로 가져올 때 달러 가치가 오히려 떨어지는 게 더 낫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런 상황인데 지난주에도 계속 얘기 드렸죠. 자, 미국 기업들의 40%가 이제 국제적인 익스포저가 되고 외국에서 이제 노출이 많이 돼가지고 수익을 많이 내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자, 이게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 일단 곰들이 그거를 좀 이용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주식시장이 약간 고점으로 올라와 있는 거죠. 피어 앤 그리드가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자, 중립까지 다시 떨어져서 저희가 사냥 시즌 했는데 벌써 수학 기간으로 올라왔죠.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진짜 익스트림 그리드까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에 월요일 정도까지 자, 한 번 더 올리면은 조금 더 풀로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더 드는데 주식시장 폭 자체도 넓어지고 있어요. 톱니도 그런 얘기를 했죠. 주식시장 폭이 넓어지고 지금 애니멀 스피릿, 야성적 충동들이 어마어마한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특히 중소형주들 위주로 뭐 소비자 위주로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요런 것들도 일단은 조금 더 과열을 시켰다가 자, 어디까지 갈지는 지금 모르겠어요. 이제 거의 고점 근처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 요 정도라고 보면은 요 정도 조금 더 자, 넓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섹터별로 희비가 좀 엇갈리는 그런 상황인데 자, 요런 것들도 이용할 수가 있죠. 조금 고점 근처 가면은 콜옵션으로 보면 완전 고점입니다. 그래서 자, 콜옵션이 밀릴 만큼 들어올 만큼 들어왔어요. 거의 7월 달에 가장 많이 주식시장이 올라갈 때만큼 지금 콜옵션이 올라와 있습니다. 사자에 베팅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거죠. 빅스 지수도 거의 바닥 쳤죠. 13.51까지 내려왔습니다. 15 밑으로 결국은 떨어져서 자, 드디어 주식시장에 이제 황금기가 들어온 거죠. 근데 13.51 정도 내려오면은 다시 올라가죠. 네. 그래서 이게 얼마나 갈지 모르겠어요. 조금 며칠 정도 버티다가 올라갈지, 자, 아니면 조금 더 길게 가다가 버틸지, 바로 이제 다음 주부터 올라갈지, 이건 모르죠. 근데 빅스 지수가 어느 정도 바닥을 치면은 이제 빅스를 사기 시작하겠죠. 자, 그 다음에 정크본드 디맨드가 다시 꺾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올라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정크본드 수요가 많이 늘어나다가 소형 회사 같이 수익이 안 나는 기업들이 내놓은 그런 채권 발행을 이제 데파이낸싱이라 그러죠. 주식을 발행하면 이퀄리 파이낸싱이라 그러는데 자, 그런 데파이낸싱 자체가 이제 다시 바닥을 치고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크본드를 조금씩 팔기 시작했어요. 더 안 사고. 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 흐름 자체가 조금씩 약간 이제는 거의 고점
고점 근처로 올라와서 이제 뺄 때가 됐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죠. 자, 수익 실현도 좀 나오고 공매도들도 들어오는 타이밍이 이제 점점 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스파이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거의 자, 이번 주에 과열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 딱 찍었어요. 거의. 자, 603 정도인데. 자, RSI도 66까지 다시 올라왔습니다. 조금만 더 과열되면은 이제 70까지 다 닿을 것 같죠. 자, 뭐 월요일이나 이제 다음 주까지도 한번 좀 기대해 볼 만도 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자, 어느 정도 올라가면 이제 고점을 찍습니다. 지난주에도 얘기 드렸지만 한 6,000에서 6,100 사이인데, 그게 어느 쯤인지 모르겠나 6,100 정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예, 포워드 PE 레이쇼가 22죠. 예, 완전히 포워드 PE 레이쇼가 5년 평균 19.6, 10년 평균 18.1보다 높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주식시장이 PE 레이쇼가 너무 높아서 약간은, 예, 포만 상태다. 자, 과열돼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트레일링도 28.1이나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거보다 더 올라갔을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약간은 버블기가 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QQQ도 보시면은, 예, 지금 다우가 제일 많이 과열됐죠. RSI가 70까지 올라왔습니다. 볼린저 밴드 상단 쳤고요. 그래서 다우 먼저 빠질 수도 있어요. 예, 다우가 가장 많이 과열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러셀 2000도 마찬가지죠. 거의 70까지 올라갔다가 한번 뺐다가 다시 올라왔는데 66까지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올라가면은, 예, 거의, 예, 이제 상단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QQQ가 그나마 가능성이 있어요. QQQ는 과열이 거의 안 됐습니다. 58밖에 안 돼요. 자, 그래서 12월 달에는 QQQ 위주로 기술주 빅텍 위주로 올리면은 가능성은 있는데, 자,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나머지들 러셀 2000이라든지 다우 같은 게 거의 고점을 향해 지금 달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고도 볼 수 있죠. 자, 그런 위험을 감안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 지금 시기입니다. 자,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고려를 해서 저만 아는 게 아니죠. 월가 쪽의 트레이더들도 다 알고 있어요. 지금이 많이 과열되어 있고 좀만 더 올라가면 과열이 되는 상태다. 알고 있습니다. 자, 지금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서 엔화 가치가 올라간 것도 그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월가가 만들어 놓은 팩스라 그러죠. 네, 진실이 아니라 그런 팩스입니다. 네, 그거에 의해서 지금 움직이는데 그들도 지금 어디서 수익을 내야 될지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을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는 행동을 하면 되는데, 자, 일단은 공포가 오더라도, 예, 공포를 이제 잡아낼 텐데, 자, 다음 주 정도가 될 수가 있는데, 다음 주가 될 수도 있고, 다다음 주가 될 수도 있는데, 이제 공포를 이제 일으킬 겁니다. 자, 그때 이제 적정 주가까지 내려오지 않더라도, 자, 이번에도 2.5%밖에 안 밀렸죠? 네, 지금 11월 달에. 자, 그래서, 예, 그렇게 내려오지, 그거 이상 내려와야지만 적정 주가까지 내려오는데, 자, 일단은 요 정도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자, 밀려도 많이 밀릴 것 같진 않아요. 12월 달에는. 뭐 조금 풀백이 있다가 이렇게 가지 않을까 이렇게 싶은데, 자, 여기서 또 줍줍을 해야겠죠. 예, 적정주가 밑으로 떨어진 것들. 과열기를 뺐다가, 예, 한번 올리는, 예, 그런 일이 일어날 텐데, 그 다음에 이제 1월이 중요하죠. 자, 아무튼, 자, 일단 12월만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2024년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흐름이 좋아요. 그냥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느낌이. 그죠? 아직 더 올라갈 여력이 있습니다. 이제 끌어올리는 거죠. 자, 기관들이 내놓은 6,100이 아직 살아있고, 내년도에 막 6,500, 7,000까지 막 내놓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올라온다고 믿기 때문에 계속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기관들이. 자, 그래서 지금 뭐 그렇다고 어닝이 안 나오는 거냐? 그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3분기에 어닝 그로스 실적이 얼마나 성장을 했냐면 5.8%나 성장했어요. 네, 그래서 9월 30일 날 실적 발표한 4.2%보다도 더 올라갔습니다. 특히 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죠. 구글이나 메타, 헬스케어 쪽이라든지, 그 다음에 컨슈머 디스크라는 이미 소비재라든지, IT 쪽이라든지, 금융 쪽이라든지, 부동산, S&P 500까지 해가
해가지고 다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났어요. 많이 나는 데는 20% 이상 수익이 났고 10% 이상 매출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닝이 올라갔어요. 예, 그만큼 미국 기업들이 실적을 잘 내고 있어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자, PE가 높긴 하지만은 PE죠. 밑에 있는 분모의 어닝이 자꾸 올라가니까 PE가 조금 안정이 되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조금 빠지면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조금 빠지면 올라갑니다. 뭐 무서워할 것도 없어요. 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때문에 막 확 빠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8월 5일 날은 공포가 7개가 모여있던, 지금 다 기억이 안 나서 그렇지, 공포가 7개라는 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다 정리를 해드렸었죠. 그만큼 이런 것들이 다 짬뽕이 돼야지 이게 큰 효과를 내는데 뭐 하나 가지고 그렇게 흔들 만한 시장은 아닙니다. 실적이 너무 잘 나오기 때문에. 자, 2분기 S&P 500, 자, 전반기에 10% 이상 오른 경우에는 후반기에도 7.7% 오른다. 1950년대 이래로, 예, 지금 평균된 거죠. 전 과거 데이터를 그렇게 믿진 않는데, 뭐, 그냥 월가에서 이렇게 믿고 가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블룸버그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겁니다. 8.9% 정도 빠지고, 예, 7.7% 정도 올라간다. 지난번에 8.9% 8월 5일날 빠졌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7.2% 정도 빠졌다가, 예, 지금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대로 이제 월가에서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8월까지 18% 올라간 경우에도 올라간다고 보는 거죠. 2021년에도 8월까지 20.4% 올라가면 그 후반기에도 5.4% 더 올랐고요. 그래서 올라가는 애는 그냥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 이거를 12월 달에 무너뜨릴 만한 게 크게 없어요. 그냥 올라가는 거죠. 아니면 지금 거를 유지를 하든가 더 안 올라가고. 자, 아무튼 뭐 그렇게 걱정할 만한 12월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기 완성되고 있죠. 기업들이 실적이 그만큼 잘 나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보면 아시죠? 4차 산업혁명이 버블이 아니라는 거는 엔비디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매출이 어떻게 이렇게 올라갈 수 있죠? 작년 5월부터 해가지고, 100억 달러이던 매출이 145억 달러, 184억 달러, 225억 달러, 260억, 이번엔 307억 달러까지 데이터 센터 매출만, 인공지능 관련된 데이터 센터 매출만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지금 블랙웨일이든 H200이든 하퍼든 사가지고 계속해서 기반 시설을 늘려나가는 시기예요. 이게 어떻게 버블이 되죠? 그래서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냥 기업들의 실적이 받쳐주고 인공지능 흐름이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걸 입증이나 하듯이 전 세계 시총 10위 안에 인공지능 관련된 기업들이 다 들어가 있죠. 자, 일단은 애플 1등, 엔비디아 2등으로 밀리긴 했지만 2등,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자, 메타, 테슬라, TSMC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인공지능만 하면 이렇게 전 세계 시총 10위 안에 들어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자, 시대가 바뀌었죠. 자, 1900년대만 해도 시스코 이런 게 뭐 유행했고 2010년대만 해도 요런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요런 게 했는데 이제 엔비디아도 올라왔죠. 테슬라도 올라왔죠. 인공지능이 얼만큼, TSMC도 올라왔죠. 인공지능이 얼마나 지금 실현되고 있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미국이 인공지능을 이끌고 있죠. 중국이 좀 따라오고 있는데 격차가 심합니다. 거기에다가 이번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중국 반도체 규제를 한다 그랬는데 그게 예상보다 좀 완화될 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미국은 계속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더 들죠. 다음 주에도 실적 발표가 나오는데 클라우드 쪽에 세일즈포스가 실적을 냅니다. 화요일 날. 자, 그래서 아직도 실적 기간도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주식시장이 조금 밀리면은 현금은 계속 들어온다 그랬죠. 지금 MMF 마켓 저도 많이 들어와 있지만은 지금 유동성이 너무 좋아요. MMF 마켓에 단기 채권 쪽으로 들어가 있던 게 언제든지 빠지면 들어올 준비를 하는데 올해 그런 대로 계속 들어왔죠. 4월 달에 빠지니까 들어왔죠. 자, 올해 침체 온다 그래서 MMF 마켓으로 작년에 사실은 다 도망가 있다가 4월에 빠지니까 들어오고, 뭐 7월에 빠지니까 들어오고, 8월 5일까지 9월에 빠지니까 들어오고, 10월에 빠지는 거 11월에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미국의 이제 국민들이 자,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니에요. 자, 그래서 M2 통화량이죠. 그냥 유동성이 아니라 이제 저축성 통화량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줄지도 않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시기에 주식 투자를 하는 거 굉장히 좋죠. 자, 그래서 일단은 수익을 많이 냈다 그랬는데 이제 위험 요소가 뭔지 이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체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일단은 월요일날 ISM 제조업 지수가 나오는데 제조업은 50 밑으로 계속 침체예요. 자, 여전히 50 밑으로 나올 걸로 기대가 하죠. 그러면 금리가 계속 낮게 유지가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의 흐름대로 계속 가는 거죠. 자, 그래서 달러 가치는 더 떨어지고 금리는 떨어지고, 자, 월요일까지 이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뭐 엔화도 좀 올라가고 자, 그렇게 되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화요일부터입니다. 12월 3일부터가 중요한데, 자, 졸스 잡 오프닝이 나오는데 구인이 여전히 강하다. 그 다음에 수요일날 서비스가 여전히 좋다. 서비스 굉장히 좋죠, 지금 미국이. 그 다음에 금요일날 실업률이라든지 미시간 기대 인플레이션, 미시간 소비자 심리가 좋다. 그러면은 자, 월요일까지 금리가 바닥을 찍고 이제 금리가 다시 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예, 달러도 올라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CPI 물가 나오죠. 이제 물가 나오기 전에 물가 올라갈 거다. 지금 PC도 조금 뭐 안 떨어지는 상황이죠. 높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물가 올라간다고 금리 또 올라가겠죠. 자, 그 다음에 리테일 세일 소매 판매 좋게 나오겠죠. 아, 금리 또 올라갑니다. FOMC 회의가 18일이에요. 17일, 18일인데 FOMC 금리 결정이 납니다. 자, 그때까지 흔들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8일날 금리를 내립니다. 못 내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물가도 올라가고 막 이렇게 주식시장도 올라가고 그러면 못 내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계속 올라가고, 자, 그 주에 세마녀의 날이죠. 옵션 만기일이 막 여러 개가 겹쳐 있습니다. 변동성이 어마어마한 주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그냥 계속 흔들리는 거야. PC 물가까지 나오고. 네. 자,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죠. 금리가 다시 반등을 하냐, 다음 주에 CPI 물가까지 나오면서 더 반등하냐, 이게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네, 그 다음에 FOMC FOMC 회의 결과가 나왔는데 금리를 안 내려. 자, 그래서 계속 올라가요. 그래서 이게 미국 주식시장의 금리가 올라가고 엔캐리 청산이 문제가 아니에요. 예, 달러는 다시 가치가 올라가고, 자,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주식시장에 좀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게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고요. 좋은 시나리오는 요겁니다. 예, 그래서 월요일까지 자, 금리가 떨어지는데 구인도 별로 안 돼요. 실업률도 좀 높게 나와요. 네, 소비자 심리도 안 나오고, 자, 물가는 여전히 그냥 예상대로 나와주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은 그냥 전반적으로 금리가 낮게 유지가 되면서 달러도 낮게 유지되죠.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은 달러가 더 낮아지니까, 자, 그런 얘기가 뭐 중순쯤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FOMC 회의에서는 금리를 한 번 더 내리는 거죠. 그러면은 달러도 더 떨어지고 금리도 더 떨어지고, 그러면은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뭐 생각보다 그렇게 크진 않는데, 그런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얘기 때문에 좀 밀릴 수도 있는 거고. 자, 아무튼 시나리오는 그렇게 두 개 정도로 잡고, 근데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생각보다는 별로다. 뭐 큰 영향이 없다. 이제 이렇게 나오면서 GDP도 잘 나오고 뭐 이러면서 마지막에 크리스마스 랠리는 26일부터 자, 1월 2일까지라 그러죠. 자, 여기 크리스마스 랠리에 산타 랠리가 쭉 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26일부터 다시 다 반등을 하는 거죠. 조금 흔들렸다가 자,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죠. 자, 그래서 한 13일까지 모든 게 금리가 낮아지면서 쭉 올라가다가 이 주에 한번 충격을 입고, 그 다음에 산타 랠리가 오면서 다시, 그래서 결국에는 12월은 크게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그냥 끝나지 않을까. 왜냐면은 수익 실현을 하기에는 지금 세금을 너무 많이 내야 돼서 내년도로 넘겨서 한 1월 3일쯤에 팔면서 수익 실현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1월 첫째 주만 좀 흔들리고, 그 다음에 또 CES 오죠. 자, 그건 1월 달에 얘기 드리도록 하고요. 자, 아무튼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다 얘기 드렸고, 위험 요소들도 다 얘기 드렸습니다. 산책하시면서 생각 많이 하시고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시고 축복받으시고요. 여러분 가정의 사랑, 평강 넘치게 기도드리겠습니다.